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오토캐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2D 프로그램으로서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토목, 조선 항공 등과 같이 2D 캐드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또는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핵심적인 내용만 쉽게 강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오토캐드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은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이런 화면들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위쪽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오토캐드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나 엑셀 또는 워드에서 파일을 불러내거나 저장하거나 또는 인쇄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제목 표시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도구 막대라고도 했는데 오토캐드는 명령어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일일이 명령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 그리기, 원 그리기, 호 그리기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외우면 제일 좋지만 명령어를 외우지 않더라도 아이콘을 누름으로써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 영역인데요. 이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인데 이 작업 영역은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도화지와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려서 인쇄를 하게 되겠죠. 네 번째는 탐색 막대인데요. 이쪽 부분에 나옵니다. 초점을 이동하거나 전체를 탐색할 때 쓰는데요. 실제로 오토캐드에서 크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 X를 눌러서 꺼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뷰 커브입니다. 뷰 커브 마찬가지로 3D 캐드를 쓸 때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오토캐드에서 2D 평면도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 크게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명령창인데요.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를 처음에 실행을 하면 밑쪽에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 배경도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설정을 해서 바꾼 건데요. 이 명령창에 우리가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작업 영역에 무언가를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이라고 적혀있는 명령어는 라인인데요. 이 명령어를 이 명령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선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위쪽에다가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XY 좌표 값을 나타내는 UCS 좌표계입니다. 요점이 0,0이 되겠습니다. 이 오토캐드는 수학적인 개념이 포함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2D 도면은 X축과 Y축의 좌표값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상태 표시줄인데요. 이런 상태 표시줄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화면을 이동할 때 마우스 휠의 중간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죠. 휠을 떼면 다시 이런 십자선이 나옵니다. 자,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기면 화면이 오른쪽으로 하고요. 다시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면 화면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휠을 위로 밀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휠을 아래로 당기면 축소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휠을 확대, 축소, 휠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화면을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탐색 막대의 이 손 모양을 사용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초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토캐드에서 간단한 설정을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는 OPTION입니다. 이 풀네임을 적어도 되고 단축 명령어는 대문자로 쓰여진 OP입니다. 자, 이 오토캐드에서 명령어를 명령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터,
두 번째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세 번째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번째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손의 왼쪽은 키보드에 올려놓고 오른쪽은 마우스를 잡으면 엔터보다 스페이스바에 엄지손가락이 올라가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이 작업 효율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창에다가 OP를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떴는데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여기 파일은 우리가 파일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 화면 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 영역의 색깔을 이쪽에 색상을 눌러서 저희가 만약에 흰색으로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하면 뒤쪽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십자선의 크기를 지금은 5인데요. 이것을 최고 100으로 바꿔놓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선이 화면에 꽉 차도록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십자선의 크기를 늘려주고 줄여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을 보시고요. 제도 탭에 들어가면 오토 스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토 스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구 팔레트에 선을 하나 클릭을 해서요.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선이 하나가 생깁니다. 원도 하나 그려볼까요? 원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면 원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선을 눌러서 선을 하나 그릴 건데 이 끝점에서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선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우스 끝을 갖다 대면은 끝점에 오토 스냅의 표시가 네모인데요. 이 네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F3번 아래에 보면 제목 표시줄에 이 표시가 있죠. 이게 F3번을 나타내는 건데요.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객체 스냅을 켜고 끄는 명령어입니다. F3번을 켜면 여기 이렇게 네모 모양이 나오죠. 끝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하면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스냅의 표시 크기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한 3분의 2 이상 크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오스냅 색깔의 녹색을 다른 색깔로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을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 색상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금 명령행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제가 임의로 바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란색으로 효과를 줘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임의로 노란색으로 바꾼 겁니다. 이 선택에 들어가서도 이 그립의 크기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그립인데요. 늘리고 싶으면 이 그립을 잡고 당기면은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화면에서 그립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도 만들 수가 있고요.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란의 크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일한 선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띄우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offset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확인란이 너무 작으면은 알아보기가 힘들겠죠. 이러한 확인란의 크기를 조금 키워 놓는 것이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제도에서 오스냅의 표시 크기라든가 선택에서 확인란의 크기만 조금 키우면 작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캐드가
예전 버전, 즉 2010년도 이전 버전에는 클래식 버전이라고 해서 이 위쪽에 이런 리본 막대가 아니라 도구 막대라고 했는데요. 예전부터 오토캐드를 써오시던 분들은 이런 메뉴의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구 막대를 불러올 수 있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치수를 나타내는 부분들에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바를 꺼낼 건데요. 명령어에서 마이너스를 치고 TOLBAR 마이너스 치고 TOLBAR을 치면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령어를 보면 여기에 도구막대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도구막대를 모두 불러내려면 어를 누르면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 UCS 짧은 거 UCS를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부터 어느 쪽에다가 배치를 할 거냐가 나오는데요. S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S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도구막대가 생겼습니다. UCS가 이런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를 눌러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왼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올려놔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 UCS가 불러난 UCS의 도구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꺼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에 치수. 이 치수는 꺼내서 놔두는 것이 나중에 치수 기입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합니다. 치수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치수 도구막대가 나왔죠? 자, 저는 보통 왼쪽에다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도구막대가 불러져 나왔는데요. 신버전으로 나올수록 이 치수와 선형 이 두 가지 아이콘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툴바로 이런 치수 도구막대를 꺼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상태 표시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이쪽 제일 왼쪽에 모형은 모형과 배치 탭을 이동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왼쪽 아래에 모형과 배치 탭이 있고요. 여기에 모형이란 것과 서로 연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형을 누르면 배치 탭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또 클릭을 하면 모형으로 나옵니다. 모형과 배치의 가장 큰 차이는 수정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모형에서 작업을 하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치 탭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은 F1번부터 F12번까지의 기능들을 간단하게 아이콘으로 놔둔 건데요. 마우스 커서 갖다 대면 이렇게 용어의 설명과 단축 명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도면 그리드 표시 F7번이라 나오는데요. 클릭을 하면 자, 뒤에 보이나요? 뒤쪽에 모는 종이가 그리드가 커졌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F7번을 눌러도 동일합니다. 아이콘을 누르나 F7번을 눌러도 동일합니다. 오른쪽은 그 옆에는 스냅 모드라고 하는데요. F9번입니다. F9번을 누르면은 저희가 커서가 이렇게 이 모는 종이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F9번을 다시 누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만 F9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는 종이의 선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직교 모드.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을 그릴 때 F8번을 누르게 되면 항상 직각으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F8번을 또 누르게 되면 저희가 각도를 지정을 할 때나 직각이 아닌 각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에 이것을 눌러도 되고요. F8번을 눌러도 됩니다. 간단한, 자주 쓰이고 간단한 것들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요. F12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2번이 동적 명령 다인이라는 명령어인데요. 자, F12번을 누르게 되면 누르는 것과 안 누르는 것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보드를 입력할 때 이러한
명령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굳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아무 곳이나 이런 명령창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음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명령창이 마우스 커서 근처에 나오게 됩니다. 굳이 명령창에 커서를 두지 않더라도 마우스 커서 근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F12번 동적 명령 켜고 끄기, 이 명령어를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12번을 눌러서 이런 동적 명령어를 키면은 컴퓨터 사양이 아주 좋지 못한 경우에 오토캐드를 쓰면 상당히 느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만약에 좋지 않다고 하면 F12번을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버벅이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간단하게 오토캐드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명령어들부터 오토캐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